영상에서는 혈당을 떨어뜨리고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바다의 보약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다시마입니다. 60대 중반 한 분이 당뇨약 드시면서도 혈당이 불안정하셨습니다. 뱃살도 계속 나왔고 혈압도 높아서 걱정이셨습니다. 다시마를 자주 드셨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 끓일 때만 쓰고 건더기는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는 법을 바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2달 뒤에는 뱃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시마를 육수용으로만 쓰셨다면 효과를 모르신 겁니다. 다시마는 바다의 보약입니다. 내장 지방을 태우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다시마의 4가지 핵심 효능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마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 소화 약하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마가 왜 바다의 보약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마를 평범한 해조류로만 생각하셨다면 아깝습니다. 다시마는 내장 지방과 혈당을 동시에 잡아주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4가지 핵심 효능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천연 내장 지방 연소제입니다. 끈적이는 알긴산 성분이 소화 효소와 결합해서 지방 흡수를 막고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나이살의 주범인 내장 지방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다시마 속 식이섬유가 음식물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당뇨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혈관을 청소하고 혈압을 조절합니다. 라미닌 성분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풍부한 칼륨이 혈관 속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관 탄력을 되찾아줍니다. 네 번째, 골다공증과 탈모를 예방합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7배 많고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노령이 뼈 건강과 모근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조합이 지방을 태우고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뱃살이 나오고 혈당이 높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초와 다시마를 함께 먹으면 지방이 연소되고 혈당이 떨어집니다. 다시마의 알긴산은 식초의 유기산을 만나면 지방분해 효소를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식초는 탄수화물의 당분 전환을 늦춰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당뇨와 뱃살로 고생하던 70대 초반 어르신을 압니다. 당뇨약 드시는데도 식후 혈당이 200을 넘었고 뱃살 때문에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시마 초무침을 몇 끼니 전해 드셨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니 식후 혈당이 15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2달 뒤에는 뱃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시마 초무침 만드는 법을 안내합니다. 말린 다시마를 준비하세요. 손 크기 정도 한 장이면 됩니다. 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불리세요. 너무 오래 담그면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불린 다시마를 건져서 물기를 빼세요. 키친타월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가늘게 차에 썰으세요. 1cm 정도 폭으로 썰면 됩니다. 너무 굵으면 식감이 질기고 너무 가늘면 물러집니다. 볼에 다시마를 담으세요. 식초를 3스푼 넣으세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쓰시면 좋습니다. 알룰로스를 1스푼 넣으세요.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쓰면 혈당 걱정이 없습니다. 소금을 1꼬집 넣으세요. 간이 약간만 배게 하세요. 참기름을 반 스푼 넣으세요.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잘 버무려 주세요. 골고루 섞이게 손으로 주물러 주세요.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두세요. 간이 배면서 맛이 좋아집니다. 식사 전에 한두 젓가락 드세요. 밥 먹기 10분 전에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을 강력하게 방어합니다. 반찬으로 함께 드셔도 됩니다. 하루 3끼 모두 드셔도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괜찮습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다시마를 너무 오래 불리지 마세요. 10분이 딱 좋습니다. 20분 이상 불리면 끈적한 알긴산이 물에 녹아나가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식초를 충분히 넣으세요. 3스푼은 넣어야 지방 분해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1스푼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맛이 강하면 알룰로스를 조금 더 넣으세요. 설탕은 절대 쓰지 마세요.
혈당을 잡으려고 먹는 건데 설탕 넣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식사 전에 먼저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10분 전에 먼저 드셔야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먼저 자리 잡아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매일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만 드시면 식후 혈당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드시면 공복 혈당도 떨어지고 뱃살도 줄어듭니다. 말린 다시마 손 크기 한 장, 식초 3스푼, 알룰로스 1스푼이면 됩니다. 내일부터 무쳐서 드세요. 혈당과 뱃살만 잡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화도 잘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합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다시마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와 다시마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다시마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더딜 수 있는데 무의 천연 소화제인 디아스타아제가 이를 완벽히 보완해 줍니다. 무의 유황 화합물은 다시마와 함께 체내 독소를 씻어내는 해독 작용을 증폭시킵니다. 소화불량과 뱃살로 고생하던 60대 후반분이 계십니다. 다시마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고 배가 나와서 불편했습니다. 다시마 무밥을 일주일에 서너 번 드셨습니다. 이 주쯤 지나니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뱃살이 줄어들면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시마 무밥 조리 방법입니다. 쌀 2컵을 준비하세요. 깨끗이 씻어서 30분 정도 불려두세요. 불린 쌀을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세요. 무 4분의 1개를 준비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차에 썰으세요. 가늘게 차에 썰면 밥에 잘 섞입니다. 말린 다시마를 준비하세요. 손바닥 절반 크기 정도면 됩니다. 물에 5분 정도 담가서 살짝 불리세요. 무밥에 넣을 거라 완전히 불릴 필요 없습니다. 불린 다시마를 건져서 가위로 잘게 자르세요. 1cm 크기로 네모나게 자르면 됩니다. 밥솥에 불린 쌀을 넣으세요. 물을 쌀 눈금에 맞춰 부으세요. 평소보다 약간 적게 넣으세요. 무에서 수분이 나옵니다. 차에 썬 물을 쌀 위에 고루 펴세요. 다시마 조각을 무 위에 뿌리세요. 골고루 퍼지게 얹으세요. 밥을 지으세요. 일반 백미 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밥이 다 되면 10분 정도 뜸을 들이세요. 뚜껑을 열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무와 다시마가 고르게 섞이게 주걱으로 저어주세요. 그릇에 담아서 드시면 됩니다. 반찬 없이 그냥 드셔도 맛있습니다. 간장에 참기름 조금 섞어서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끼 드시면 충분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남은 밥은 냉장 보관하시면 이틀 정도 괜찮습니다. 챙기셔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물을 평소보다 적게 넣으세요. 무에서 수분이 많이 나와서 물을 똑같이 넣으면 밥이 질어집니다. 쌀 눈금보다 조금 아래까지만 부으세요. 다시마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손바닥 절반 크기가 적당합니다. 많이 넣으면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무는 가늘게 채 써세요. 굵게 썰면 밥과 어울리지 않고 따로 놉니다. 밥 다 된 후에 꼭 섞어주세요. 안 섞으면 아래쪽은 무와 다시마가 많고 위쪽은 쌀만 있어서 맛이 고르지 않습니다. 매일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만 드시면 소화가 편해지는 걸 느끼십니다. 한 달 드시면 포만감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고 뱃살이 빠집니다. 쌀 2컵, 무 4분의 1개, 말린 다시마 손바닥 절반 크기면 됩니다. 내일 점심부터 지어 드세요. 소화만 좋아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영양 균형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이 단백질을 보충해 줍니다. 다시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두부와 다시마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두부의 사포닌 성분은 다시마 섭취로 과해질 수 있는 요오드를 조절해서 영양 균형을 맞춰줍니다. 두부의 고단백 성분은 시니어의 근육량을 지켜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겁니다. 근육 감소와 영양 불균형으로 걱정하던 70대 분의 경험담입니다. 다시마는 좋다고 들어서 매일 드셨는데 갑상선 수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다시마 두부쌈을 일주일에 4~5번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갑상선 수치가 안정됐고 2달 뒤에는 근력도 좋아졌습니다. 다시마 두부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말린 다시마를 준비하세요. 손바닥만한 크기로 서너 장 준비하세요. 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부드럽게 물리세요. 쌈으로 쓸 거라 충분히 물려야 합니다.
불린 다시마를 건져서 물기를 빼세요. 키친타월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냄비에 물을 끓이세요.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넣으세요. 1분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찢어집니다. 체에 건져서 찬물에 헹구세요. 식으면서 쫄깃해집니다. 두부 반 모를 준비하세요. 키친타월로 감싸서 물기를 빼세요. 10분 정도 두면 물이 빠집니다. 볼에 두부를 넣고 으깨세요. 포크로 눌러서 으깨면 됩니다.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스푼 넣으세요. 잘 섞어서 간을 맞추세요. 당근을 조금 준비하세요. 가늘게차에 썰어서 으깬 두부에 섞으면 색깔이 예쁩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데친 다시마를 넓게 펴세요. 도마나 접시 위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으깬 두부를 다시마 위에 올리세요. 한 스푼 정도 올리면 됩니다. 돌돌 말아주세요. 김밥 마는 것처럼 말면 됩니다. 접시에 담아서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한 끼 식사로 드셔도 됩니다. 하루 서너 개 드시면 적당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하루 정도 괜찮습니다.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유념하실 내용을 전합니다. 다시마를 충분히 불리세요. 10분은 불려야 쌈으로 쓸 수 있습니다. 5분만 불리면 딱딱해서 말 때 찢어집니다. 데치는 시간을 지키세요. 1분이 딱 좋습니다. 2분 이상 데치면 너무 불러져서 말기 어렵습니다. 두부 물기를 꼭 빼세요. 물기가 많으면 간이 안 배고 흐물흐물합니다. 키친타월로 꽉 눌러서 물을 최대한 빼세요. 참기름을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들기름을 쓰셔도 됩니다.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매일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만 드시면 단백질이 보충되면서 몸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십니다. 한 달 드시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살이 덜 찝니다. 말린 다시마 손바닥 크기 서너 장, 두부 반 모면 됩니다. 내일 간식으로 만들어 드세요. 다시마를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마 살 때 아무거나 집으시나요? 좋은 다시마는 따로 있습니다. 두께를 확인하세요. 두껍고 묵직한 게 좋습니다. 얇은 건 영양소가 적습니다. 손으로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게 신선합니다. 표면을 보세요. 매끄럽고 윤기 나는 게 좋습니다. 울퉁불퉁하거나 구멍 난 건 오래된 겁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갈색이 진하고 선명한 게 신선합니다. 검게 변했거나 누렇게 바랜 건 피하세요. 흰 가루를 확인하세요. 표면에 하얀 가루가 살짝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만니톨이라는 천연 성분입니다. 너무 하얗게 뒤덮인 건 염분이 많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보관법도 알아두세요. 말린 다시마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산곤 보관하시면 6개월 갑니다. 습기가 차지 않게 서늘한 곳에 두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더 오래 갑니다. 염장 다시마는 냉장 보관하세요. 한 달 정도 괜찮습니다. 물에 불린 다시마는 냉장 보관하시면 2, 3일 안에 드세요. 물을 매일 갈아주시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염분을 먼저 제거하세요. 물에 10에서 20분 담가두세요. 염장 다시마는 20분 이상 담가야 합니다. 흰 가루를 닦으세요. 젖은 행주로 표면을 가볍게 닦아내세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염분을 충분히 제거하세요. 데칠 때는 시간을 지키세요. 끓는 물에 2, 3분이 적당합니다.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질겨집니다. 국물 낼 때는 찬물부터 넣고 끓이세요. 다시마를 찬물에 넣고 중불로 천천히 끓이면 감칠맛이 잘 우러납니다. 물이 끓기 직전에 다시마를 건지세요. 오래 끓이면 국물이 쓰고 미끈해집니다. 쌈이나 무침으로 드실 때는 불리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용도에 맞게 5분에서 10분 정도 불리면 됩니다. 다시마 선택부터 조리까지 제대로 하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십니다.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혈당과 내장 지방은 다시마 조합으로 해결됩니다.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식초 조합은 지방을 태우고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다시마 알긴산과 식초 유기산이 만나서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서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무조합은 소화를 촉진하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무디아스타제가 다시마 소화를 돕고 유황 화합물이 해독 작용을 증폭시키면서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두부 조합은 단백질을 보충하고 요오드 균형을 맞춥니다. 두부 사포닌이 과도한 요오드를 조절하고
고단백이 근육량을 지켜서 영양 균형이 맞춰지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다시마도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시마는 요오드가 매우 풍부합니다.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는 분은 요오드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정하세요. 하루 손바닥 절반 크기 이내로 제한하시고 증상 지켜보면서 드세요. 갑상선 약 드시는 분은 특히 조심하세요. 두 번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다시마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팽창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마 드신 후에는 평소보다 물을 한두 잔 더 드세요. 하루 6컵 이상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셔도 됩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염분을 제거하고 드세요. 염장 다시마나 말린 다시마의 흰 가루에는 염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염장 다시마는 염분이 많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주의하세요. 물에 충분히 담가서 염분을 완전히 뺀 뒤 조리하세요. 20분 이상 담가 두시고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데친 물은 버리고 새물로 요리하세요. 젖은 행주로 표면을 닦아서 흰 가루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찹니다. 조금씩 드시면서 몸에 맞는 양을 찾아가세요. 하루 손바닥 크기 한두 장 정도가 시니어에게 적당합니다. 처음엔 손바닥 절반 크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천천히 늘리세요.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국산 다시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준 미달이면 즉시 유통이 차단됩니다. 걱정되시면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사이트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겉면에 흰 가루를 젖은 행주로 닦아낸 뒤 조리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증상에 맞춰서 조합을 고르세요. 혈당과 뱃살이 걱정이시면 식초 조합을 드시고 소화불량과 해독이 필요하시면 무 조합을 드시고 근육 유지와 영양 균형이 필요하시면 두부 조합을 드세요. 하루 한 가지씩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한 날 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달만 제대로 드셔보세요. 몸이 변화를 알려줄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이 빠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은 다시마의 네 가지 핵심 효능과 혈당을 떨어뜨리고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조합 세 가지, 그리고 조심하셔야 할 주의사항 네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마와 식초로 지방을 태우고 혈당을 잡고, 다시마와 무로 소화를 돕고 독소를 배출하고, 다시마와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요오드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핵심을 말합니다. 다시마는 국물용이 아닙니다. 제대로 먹으면 혈당을 떨어뜨리고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바다의 보약입니다. 마트 가시면 다시마 한 봉지만 사오세요. 식초, 무, 두부 중 하나는 집에 있을 겁니다. 없으면 함께 사오시면 됩니다. 3,000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 초무침 식사 전에 한두 젓가락씩 드시고, 다시마 무밥 일주일에 서너 번 지어 드시고, 다시마 두부 쌈 간식으로 서너 개 드세요. 실천을 미루는 순간 혈당은 더 올라가고 뱃살은 더 나오고 혈관은 더 막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뒤면 달라집니다.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배가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 정보 전달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소화 약하신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며 염분 제거를 철저히 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안정된 혈당과 가벼운 몸은 다시마 한 봉지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